방송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연금 박사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금이 궁금할 땐 연금 박사, 연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바로 연금 박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시에 이렇게 뉴스 안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오남숙님 같은 분들 계신데 감사합니다. 그죠? 사실 뉴스가 재미없죠. 지금 뭐 맨날 정치권 뉴스 뭐 재미도 없고, 뭐 싸우기나 하고, 그죠? 네. 엉망입니다, 엉망. 네. 뉴스 보느니 차라리 연금 박사 보면서 연금을 더 공부하고 노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일이다. 아시겠죠? 유익한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1시간 동안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댓글로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그건 나중에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지금 뭐 연말에 연금 개혁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 원래 올해 다 끝내기로 했는데 이러다가 올해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빨리 좀 돼서 어쨌든 기금 고갈 시점을 더 늦추고 또 후세대들이 연금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라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죠? 빨리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연금 개혁 안 하고 서로 예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지금 그죠? 네. 아유, 자,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고 정치도 정치고 대통령도 대통령이고 뭐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자, 9시 뉴스 보지 마시고 9시에는 연금 박사 라이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남숙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뉴스 보시니까 짜증나시죠? 네, 그쵸, 네. 좀 뉴스를 더 행복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네. 자, 돈방님 반갑습니다. 남박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방송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백구님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오셨네요. 김오리님 반갑습니다. 네, 멋진남님 반갑습니다. 리운케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빅초이님 반갑습니다. 1주 만에 또 뵙습니다. 그죠? 네,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드리는 연금 박사 라이브. 그죠? 여기저기서 많은 라이브가 생겨서 또 연금에 대해서 서로 많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좋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라이브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먹방 라이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 라이브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왜 연금 라이브는 없을까요? 네. 자, 이주연님 반갑습니다. 아시님 반갑습니다. 엘비스 필님 반갑습니다. 네. GPT 뉴스님. 저 박사님 책 사려는데 여러 책 중에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뭐 부의 진리 연금 부자들, 뭐 연금 얘기니까 연금 부자들 책 사시면 되는데 연금 부자들 책이 절판 됐습니다. 절판. 네, 그래서 이 연금 부자들 요 책 있잖아요. 요거 이 책, 저희 책 연금 부자들 책인데 이거 이제 절판 됐고요. 올 지금 12월에 다시 책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약간 좀 개정해서 다시 개정판을 내년 초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게 연금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있는데, 연금이 제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내용을 약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제도가 바뀌는 것도 있고,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도 있어가지고, 개정판을 좀 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판이 나오면 내년 초쯤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책 사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냥 유튜브 열심히 보시면 유튜브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셔도 내용은 다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JSA 조선아님 박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배주호님 추후 납부는 하는 게 좋을까요? 국민연금 추후 납부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몇 살이냐 그리고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돌아가실 것 같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이슈가 하나고요. 그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제가 보기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하시고요. 다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추후 납부 하시는 게 좋지만, 굳이 일찍 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살아보고, 연금 받기 전날 해도 되고, 연금 개혁된다고 하는데, 개혁된다면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되는 걸 봐가면서 천천히 하셔도 늦지 않다.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다. 그죠? 네. 근데 당장 올해 추후납부가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소득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세금 환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올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추후납부는 하시는 게 좋으나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자, 비타민님 반갑습니다. 토시스님, 박사님 라이브 방송 듣고 일주일 힘차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네. 제 방송을 듣고 이렇게 한 줄 동안 힘차게 사실 수 있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다른 힘을 드릴 수는 없고, 평생 월급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월 500만원 연금 준비하십시오. 그죠? 여러분이 노후에 통장에 10억, 부동산 뭐 수십 채 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연금이 한 달에 원하는 만큼만 꾸준하게 종신연금으로 평생 나온다면 여러분은 평생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고 그냥 네 열심히 또 즐겁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노후에 연금이 있으면 걱정이 없거든요. 근데 노후에 목돈이 있으면 걱정이 생깁니다.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여러분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되고 연금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을 지켜드릴 겁니다. 두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항상 불안하죠? 하지만 연금 가진 사람들은 꿈과 희망이 있죠. 세 번째, 목돈 가진 사람들은 현재 부자입니다. 하지만 내일 부자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연금 가진 사람들은 평생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평생 부자, 연금 부자. 네 번째, 목돈 가진 사람들은 왕년에 잘 나간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과거 지향적으로 살죠. 하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치중해서 과거에 잘 나간 생각만 하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꼰대라고 하죠. 인생이 불행하죠. 하지만 미래를 보고 사시는 분들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목돈 까먹는 것은 한도가 없죠.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있죠. 여섯 번째, 그래서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 날리면 한 달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죠? 네. 일곱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VIP, 연금 가진 사람은 목돈 가진 사람은 호구가 되는 것이고 연금 가진 사람들은 진짜 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덟 번째, 목돈 가진 어르신은 일찍 가시는 게 자식 도와주는 것이고 연금 가진 어르신은 오래 사는 게 자식 도와주는 것이다. 다 맞는 얘기죠? 아홉 번째,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고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의 노후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다. 마지막 열 번째,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연금 하나를 가입해서 얼마를 받자 이런 금융 시스템, 금융 상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로서의 연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사회제도, 연금제도가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부족한, 사회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인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목돈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연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노후에 훨씬 더 행복하다. 그죠?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추가했죠. 목돈은 빼쓰는 것, 연금은 타쓰는 것. 목돈 가지고 계시면 매번 빼쓰셔야 됩니다. 빼내서 쓰셔야 되는 것이죠. 빼쓰는 순간 자산이 감소하죠. 인생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평생 부자로 살면서 플러스 인생, 연금을 타쓰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인생으로 평생 원하는 만큼 쓰다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쓰다가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목돈보다 연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젊을 때 깨달으면 훨씬 더 지혜롭고 잘 준비하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 깨달게 되면 그때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죠. 연금 박사 라이브, 연금 박사 보시면서 여러분 연금에 대한 중요성 꼭 깨우치셔서 연금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해드리는 것이 연금 박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연금 전도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오성님 오늘도 뉴스는 연금 박사가 현실적이면서 최고랍니다. 그쵸? 네. 연금 박사가 최고죠. 뉴스보다는. 자, 파운딩님, IRP를 소득공제 한도액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IRP 연말에 세액공제 받으시죠. 세액공제 한도액이 연간 900만 원입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에 세액공제 받으신 거고 900만 원 초과해서 넣으시게 되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초과된 금액을 넣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나중에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에 대한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5.5% 절세, 저율과세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수익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내는 원금은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초과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낸 원금 전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초과해서 하시는 거고 수익을 낼 자신 없으면 굳이 초과해서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여이주연님 26세, 28세 아들이 있습니다. 연금 얼마씩 넣어야 할까요? 26세, 28세 아들이면 연금보다는 공부해야죠. 공부. 그죠? 네. 그래서 연금 물론 중요합니다. 젊은 20대부터 연금을 준비하는 것 필요하죠. 근데 너무 무리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넣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26세, 28세면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연금 낼 돈이 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30만 원으로 학원 다녀라, 학원. 학원 다녀가지고 공부해라, 공부. 네 실력을 더 키워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젊을 때부터 연금을 꾸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겠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돈을 준비하는 것보다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워렌 버핏이 했던 유명한 일화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2022년 오마하에서 열렸던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의 주주총회, 그 회사의 사장인 워렌 버핏이 그 대담에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물가가 상승하는데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Invest in yourself.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와서 지금 어떤 더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몸값을 올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마라. 투자해서 돈 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거, 젊은 사람들은 내 몸값을 더 올리는 것이다. 만약에 매년 물가가 3%, 4%씩 올라간다. 그럼 내 몸값을 5%, 6%씩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많이 내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내 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몸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내 자산 가치를 올려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래가지 못하는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몸값을 올리는 것. Invest in yourself.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그죠? 네. 젊은이들에겐 그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연금 하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정말 최소한의 자금으로 한다면 그 돈 가지고 연금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이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입니다. 유튜브 잘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신자 오신 새신자. 네, 민경이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윤재승님 반갑습니다. 아시님 연금 박사님 덕분에 연금 최대한 늘려서 11월 첫 회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국민연금 많이 늘리셔가지고 연금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 연금 받으셔서 평생 즐겁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연금 받으신 분들 느끼겠지만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고정적인 금액이 평생 나온다는 거 얼마나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통장에 있는 돈 까먹는 것보다 연금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통장에 10억 있는 돈을 매달 500만 원씩 까먹는 사람보다 평생 500만 원 받는 사람이 훨씬 더 통장에 10억이 없어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돈 까먹는 사람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손 덜덜덜 떨어야 됩니다. 하지만 연금 받아 쓰는 사람들은 연금 그 금액을 한 달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 있게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자, 이덕선님 안녕하십니까? 25년부터 금융소득 336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하나요? 이게 무슨 얘기지? 네, 336만 원이면 얼마야? 연간 4천만 원? 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건강보험료는요, 네. 자, 이덕사님께서 어떤 상황이신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냥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들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되면, 건강보험료 내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하고요. 뭐, 금융소득 관계없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내이시면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이 전부 다 건강보험료 부과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뭐 그거는 336만 원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어쨌든 1,000만 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혜우님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사회제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 이것이 결국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만드시는 겁니다. 남카님 반갑습니다. 네. 엘비스 필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백구님 박사님 IRCA 계좌 입금은 5년까지 연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IRP 계좌처럼 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이 있나요? 없죠. 네.
IRP 계좌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이고, IRP 연금으로 받으라는 거니까 나중에 연금 탈 때 저율과세하는 것이 IRP입니다. ISA 계좌는 연금 계좌가 아닙니다. ISA 계좌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 그래서 목돈 만드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씩 넣으시고 5년간 불입하실 수 있고요. 그 5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5년 후에 혹은 3년 혹은 5년 후에 찾을 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ISA 계좌는 납입 시에 세액공제 혜택은 없고요.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나중에 찾을 때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해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치마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하듯 노후를 위해 연금 준비를 꼭 해야 하는 걸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박사님 늘 깨우쳐서 감사드립니다. 네. 리치마님, 오래간만에 또 댓글 달아주십니다. 네. 자, 일단,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쵸.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하듯. 우리가, 그쵸. 겨울에는 항상 또 먹을 게 부족하니까 미리미리 김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거 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노후에는 우리가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연금의 기원이 뭔지 아세요? 연금의 기원? 연금의 최초의 연금은 로마 시대의 군인 연금이었다고 해요. 이게 왜냐면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젊을 때 열심히 국가를 위해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군인이라는 거, 전투력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나이 50, 60대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가 젊을 때 국가를 위해 희생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할 게 없으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더라. 국가를 위해 책임져라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나이 젊을 때 노동력이 힘이 있을 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힘이 사라지는 노후에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로마 시대의 최초의 연금 제도였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그 겨울에 대비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것 미리미리 하시는 현명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노후를 위해서도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노후에 목돈 갖고 있는 것보다 연금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목돈 가지고 계시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연금 가지고 계시게 되면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진정호님 반갑습니다. 김기호님 반갑습니다. 백구님. 또 ISA 계좌는 3년, 만기 이후에는 몇 년이고 계좌내 금액을 다 뺄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요? 네, 그럼요.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3년 있다가 해지해서 다 빼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만드시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계속 유지하지 마시고 정리해서 또 새롭게 또 불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이스님, 조선아님, 박사님, 저는 60세까지 내면 330개월입니다. 네, 국민연금. 그래도 60세 넘어도 더 넣어야 할까요? 남편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자, 남편이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가 보죠? 남편 연금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남편도 국민연금이 많고, 우리 조선아님도 국민연금을 330개월 내셨으니까 되게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러면 남편도 국민연금이 많고, 우리 조선아님도 국민연금이 많다면, 서로 살아계시면 다 많이 받으니까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가 있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의 유족연금을 이분에게 지급하려고 할 때, 이분 연금도 많기 때문에 서로 유족연금 덕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의 연금차가 굉장히 커서, 어차피 내 연금 없어도 남편 유족연금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 연금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서로 비슷하거나 이렇게 각각 많으시다면, 어차피 서로 덕볼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내 연금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죠? 사실 일찍 돌아가시면 뭐든지 안 좋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연금을 상담하고 연금을 준비할 때는 일찍 사망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그래도 기대여명 이상 살 것이다. 85세, 90세는 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신다면 결국은 연금을 더 넣으셔서 내 연금을 최대한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선아님, 지금 60세 이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 가능하거든요.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더 불입하셔가지고 본인 연금 더 늘리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최현우님, 연금 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연금 개시가 아니고 그 계속해서 다음에 연간 한도 내에서 납부 가능하다면 가능한가요? 네. 자, 일단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은 55세 이후에 반드시 10년 이상 연금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9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아시겠죠? 그럼 어차피 세액공제 안 받았다는 얘기는 세금을 다 낸 돈이기 때문에 그냥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계속해서 당연히 납부 가능하죠. 네.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인출한다고 해서 납부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인출이 아니고 세액공제를 중도에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연금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로. 아시겠죠? 연금 인출이 아니고 연금 외 인출이기 때문에 연금 인출한 계좌에는 더 넣을 수 없지만 연금 외 인출한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인출하시는 것은 계속 납부하는 것과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수방님 반갑습니다. 네, 조근아님 반갑습니다. 테나달님, 제가 65세까지 일을 할 예정이고요. 네, 계속 질문 이어집니다. 남박준영 초보자덕님, 항상 감사하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군인공제외 연금형 목돈 수탁 저축이 괜찮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상품은 모르겠지만 군인공제회에서 하고 계시다면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뭐 이런 공제회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일반적인 예금 적금 금리보다 높거든요. 예, 저는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군인공제회의 가장 큰 특징은 월급에서 뛰어갑니다. 자동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게 보셔야 돼요. 월급 받아서 내가 따로 납부한 것과 월급에서 떼고 나온 것과 그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 떼고 받으면 명세표에 아예 떼고 찍히기 때문에 내 월급 자체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떼고 나오는 것은 그냥 의무납부로 보기 때문에 아예 잊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그걸 월급 받아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또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걸 했다 안 했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제회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월급에서 떼고 나오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래 간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좋고 나쁘고는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강제적으로 먼저 월급에서 떼고 나온다는 것에서 저는 거기서 장점, 포인트를 더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근아님, 국민연금 추납해야 될까요? 36개월 2천만 원 납부해야 하면 13만 5천 원 증가합니다. 3개월수 12년이고 소득공제 받으면 3개월수 9년 정도 있습니다. 괜찮네요. 하셔야죠.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공제까지 이제 계산해 보시면서 3개월수까지 계산하셨는데요. 내가 추후 납부를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을 해가지고 연금액이 13만 5천 원이 늘어난다면 내가 연금액을 2천만 원 넣었으니까 3개월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년 정도 10년이 초과되면 3개월수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3개월수 10년 이내인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정도면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니니까요.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내가 뭔가를 투자하거나 연금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낸 돈을 12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일반 개인연금이 3개월 수가 보통 15년 이상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년이면 나쁘지 않다. 본인이 건강만 문제 없다면 추납하시기 바라겠고요. 거기다가 추납하실 때 소득공제까지 받아서 세금까지 환급받는다면 나중에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3개월씩 더 땡길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죠. 네, 개정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납은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납을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라 하시되 굳이 미리 하진 말라. 그죠? 네. 올해 만약에 소득이 높아서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면 올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뭐 큰 차이가 없다면 개정 이후에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에 하는 것이 연금액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차라리 그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아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추납을 하시기는 하시되 굳이 일찍 하실 필요는 없겠다. 오남숙님, 쪽집게 강의했다 보니 똑똑해지는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현금 5천을 10년 거치 후 비과세 20년 확정 연금 받으려 합니다. 잘하는 겁니까? 지금 59세입니다. 네, 만약에 10년 거치하셔가지고, 그죠? 네, 5년까지는 뭐 좀 높은 수익률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공시 이율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일시납을 하셔가지고, 10년 거치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비과세 해가지고, 연금으로 받으시는 조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뭐 그렇게 나쁜 상품 아닙니다.
종신연금으로 받겠다면 더 좋은 상품들이 있지만 20년 확정으로 받겠다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나와 있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연금 받는 방법에 따라서 확정으로 받을 것인지 종신으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상품은 달라진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안단태님, 증권사 연금저축과 IRP 가입한 지 내년에 5년 차이고 58세입니다. 내년에도 900만 원 넣고 연말에 개시하면 되죠? 개시 후 내후년은 불입을 못하는지요? 네. 일단 연금저축 IRP 계좌는 연금으로 개시가 되고 나면 그 게시된 계좌에다가 다시 넣으실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입은 못하지만 다른 계좌 하나 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즘 뭐, 한 증권사에서도 몇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 게시된 이후에는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연금으로 게시하셨다. 그러면 그 증권사에서 하나 더 만드셔도 되고, 다른 증권사, 다른 은행 가셔가지고 하나 더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입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계좌와 연금을 불입하는 계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을 거니까 어차피 불입만 할 수 있으면 어느 계좌에 불입하나 운영 방법은 똑같거든요. 자, 테나달님, 제가 53세인데 65세까지 일할 거고요. 국민연금이 현재 360개월 부어서 65세에 꽤 나올 것 같은데요. 개인연금은 65세부터 수령 예정인데요. 개인연금이 연 2천이 넘을 것 같습니다. 1,500만 원 넘으면 소득세 많이 내니 월급 받으면서 55세부터 개인연금 1,500만 원 일찍 타는 게 좋을까요? 2천 넘어서 65세부터 수령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 테나달님께서 어떤 연금인지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는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연금소득공제 받으시면서 종합과세 되는 것이고요. 개인연금은 비과세냐 아니면 비과세연금보험이냐 아니면 연금저축계좌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나달님께서 가입하신 연금이 어떤 연금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개인연금이 연 2천 넘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연금 그냥 일반적인 연금보험 IRP 연금저축이시군요. IRP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연 2천 이내에서 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뺄 수 있는 금액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 빼시면 됩니다. 그런데 IRP 연금저축에 너무 많은 금액이 쌓여 있어서 내가 빨리 빼고 싶다. 1,500을 넘게 빼고 싶다. 이러시다면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연금저축 IRP에 막 2억, 3억씩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를 10년 나눠 빼도 2천만 원씩 빼야 되는 것이고, 뭐, 물론, 연금저축 IRP에 있는 걸 내가 20년 나눠 빼겠다. 그러면 3억이 들어있어도 1,500씩 20년 빼면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내가 좀 빨리 빼고 싶다. 그리고 뺐을 때 1,500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55세부터 바로 연금 개시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개시가 되면 바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일찍 타셔서 그걸 가지고 다른 자산에 재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연금 만들 수 있겠죠. 연간 1,500이니까 월로 따지면 한 125만 원씩 받으시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그걸 차라리 다른 연금으로 혹은 다른 투자 방법으로 다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2천이 넘게 65세부터 2천 넘게 수령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65세부터라도 2천 이내로 수령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왜냐하면 1,5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전체가 종합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16.5%의 세금은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65세부터 수령하신다면 1,500씩 그냥 나눠서 금액을 1,500 이내에서만 인출하시고요. 굳이 내가 좀 빨리 빼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진우님, 가정주부가 ISA 계좌 가입 시 소득이 서민용으로 가입되나요? 아니면 남편 수입 기준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네, 본인 건 본인 계좌 기준으로 가는 거죠. 남편 수입은 남편 거, 내 수입은 내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가정주부는 본인 이름으로 가입하시는 거지 남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남편은 남의 편이고요. 남편이 내 편이 될지 아닐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네. 지금 남편이지만 내일은 남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자, 호호님 ISA 4천만 원 한도 개정은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그러니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연말에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연간 2천만 원 납입하는 건데 내년부터 4천만 원으로 연간 한도를 4천만 원으로 늘리겠다라고 지금
지금 현재 아마 뭐 얘기는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확정되려면 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네, 내년도에 좀 개정되면 그때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단트님 5678% 연금 가입하자니 물가 상승률로 화폐 가치 하락이 너무 걱정돼요. 100만 원이 15년 후에 50만 원 가치가 될까 좀 꺼려집니다. 자, 우리 안단트님 최저보증연금 5, 6, 7, 8% 연금 가입하십시오. 네.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된다. 네, 그거는 연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모든 자산에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도 5, 6, 7, 8%가 더 낫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연금 100만 원 받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화폐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5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할 돈 가지고 그걸로 뭘 한들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 주식도 있고 예금도 있고 최저보증연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다 있는데 어차피 이 모든 자산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치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입니다. 주식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예금은 금리가 낮으면 화폐 가치가 안 되는 것이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최저보증연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그럼 이 중에서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이 날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해보고 선택하시는 거죠. 어차피 물가 상승에 대한 개념은 모든 자산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자산이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대안 중에서 어떤 자산이 가장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잘 방어하실까를 보시는 것이지 연금은 마치 방어가 안 되는 것이고 뭐 무슨 채권은 방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률 저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왜냐면 한 달에 내가 50만 원씩 하기로 했다.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50만 원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급여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내가 더 늘리셔야죠. 내가 100만 원 받을 때는 한 달에 20만 원 냈다면 내가 200만 원 월급 받을 때는 40만 원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300만 원으로 월급이 늘어나면 60만 원을 올리셔야죠. 내 월급은 200, 300, 400, 500이 늘어나고 있는데 나는 계속 10만 원씩만 하고 있다. 이게 정액저축의 문제거든요. 투자에서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정률 저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높은 수익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정액 저축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급여가 오르는 만큼 정률로 저축을 늘려가는 것. 이것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들이 주식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해서 물가 상승률을 방어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정률로 대출받고 정률로 투자하고 정률로 저축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더 많은 금액을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폐 가치를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폐 가치의 문제는 이건 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산에 해당되는 문제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그 다음에 네, 안요셉님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해서 추납하다가 잠시 멈췄거든요. 추납을 내가 원할 때 전화해서 원하는 금액 수정해서 내는 거라 추납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개혁한 후 추납하는 게 나을까요? 자, 우리 안요셉님 추납을 하다가 멈추셨다는 얘기는 추납을 한 겁니다, 이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멈췄다고 해서 하면 연체가 될걸요? 네, 왜냐면 추납이라는 것은 원래 일시불로 하는 겁니다, 일시불로.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추납 후 납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금액 정해가지고 일시불로 하시는 건데, 일시불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금액과 모든 건 세팅해놓고 이 내야 될 금액을 60개월로 분할해서 내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해서 내고 계신 중이라면 사실 멈춘 상태면 이게 연체가 될 거고요. 그렇죠? 네. 개혁한 후에 추납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추납을 완료하신 겁니다. 내는 것만 할부로 내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100만 원짜리를 10개월 할부로 샀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씩 10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뭐 가격이 120만 원 올랐어요. 그럼 내가 할부금을 더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100만 원짜리를 내가 결제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100만 원짜리가 120이 되든 80이 되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 100만 원을 완납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미 추납을 하신 거라면, 추납을 안 했다면 개혁한 후에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추납을 하신 거라면 지금은 추납을 완료한 상태고 납입한 금액을 할부로 분납하시는 것일 뿐이니까. 아시겠죠?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송마루님, 연금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태나달님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땡다님, 65년생으로 내년 7월이면 보험료 내는 게 종료됩니다. 그렇죠. 60세가 되시면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부가 종료되는 것이죠. 29년 8월부터 28만 8천 원 수령이라고 나오는데요. 29년까지 기본연금을 내면 대략 얼마 정도 더 탈 수 있나요? 지금 땡단이 국민연금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네요. 월 28만 원 정도면 굉장히 적게 내신 거잖아요. 자, 우리 땡단님, 혹시 추후납부 되시면 추후납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 7월에 국민연금 의무납부는 끝나지만 추가적으로 4년 동안 더 내실 수 있습니다. 64세까지. 그래서 4년간 더 내십시오. 더 내시면 연금 얼마가 올라가냐면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금액을 그렇게 많이 내는 것 같지 않으신 것 같고 한 달에 9만 원, 10만 원 내시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달에 10만 원씩 4년간 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0만 원씩 4년이면 1년에 124년이면 480만 원 내실 거예요. 한 500만 원 내실 겁니다. 500만 원 대략 4년간 더 내시면 연금액은 500만 원 내시면 한 달에 최소한 6, 7만 원 이상 올라갈 겁니다. 특히 이렇게 금액이 낮은 구간에서는 3개월 수가 뭐 6년, 7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500만 원 내면 한 달에 연금이 한 5만 원 올라가면 잘 올라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땡다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뭐 연금액이 500만 원 내시면 월 연금액이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한 7년, 8년만 받으면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 조금이라도 늘리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신다면 연기연금까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기연금 하셔가지고 64세 받지 마시고 69세 받으시게 되면 더 많은 연금액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금센터 1800-3624에서는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문의 다 해드리고 있지만 종합적인 상담 포트폴리오 다 짜드리고 있고 개인연금 설계, 가입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들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금액을 물어보시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일 정확하겠죠. 네. 자, 소마루님,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좋을까요? 돈 쓸 때도 많은데 결정하기 쉽지 않네요. 참고로 퇴직이 3년 남았습니다. 당연히 퇴직금 연금을 받으셔야죠. 퇴직금 연금으로 안 받고 지금 돈 쓸 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불로 타가지고 딴 데 쓰겠다. 뭐 방법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이런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 거위가 황금알인지 이것이 무슨 금알인지 은알인지 동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일시불로 받아서 다 쓰시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시게 됩니다. 차라리 이걸 연금으로 받을 걸. 아시겠죠? 왜냐면 일시불로 받아서 당장 급하다. 누가 죽어간다. 그럼 살려야죠.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고 연금은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라고 만든 것이다. 아시겠죠? 이 연금마저 깨기 시작하면 나중에 진짜 답이 없습니다. 자, 안다스님, 달러나 금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달러나 금 좋습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달러는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른 상태죠. 앞으로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환율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사기에는 좀 환율이 부담스러운 시점이고요. 금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금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금값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거기다가 금 사게 되면 15% 부가가치세에다가 사업비까지 내셔야 되기 때문에, 한 15%가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기 보유할 거라면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 달러나 금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보이지진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금융자산 뭘 살까를 고민하실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정률로 투자할 것인가를 보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테너달님,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급여 상관없이 55세 이후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 수령해도 소득세는 중과 안 되는지요? 네, 그럼요.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에서 55세 수령하시는 금액 중에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를 받으시게 되면, 네, 연금소득세 5.5에서 3.3% 분리과세하고 종료되는 것이고요. 혹시 연금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1,500만 원은 안 되지만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넘어가시게 되면 16.5% 기타 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에서 55세 넘어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받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세율이 얼마가 됐든 간에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자, 남카님, 직장인도 이자 소득 1,000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추가되나요? 네, 아니면 2,000만 원인가요? 네, 2,000만 원. 직장인은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 보수 외소득. 내가 벌어들이는 거 건강보험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네,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사람다우님, IRP 1억 있는데 연 1,500만 원 이내에 찾아야 하는데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5천만 원만 받은 경우 세제 혜택 안 받은 5천 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1,500만 원 이내에 포함되나요? 네, 세제 혜택, 세액공제 받지 않은 5천만 원은 언제든지 빼셔도 되고요. 이거는 세금을 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1,5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에서 연금을 뺄때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 빼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연금저축 IRP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연금저축 IRP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빼도 되고요. 5천만 원 한 번에 다 빼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연간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뺄 수 있지만 IRP는 55세가 넘어야 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퇴직금. IRP 계좌에 들어있는 퇴직금도 1,5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이 두 가지만 포함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네. 자, 임승주님, 안녕하세요. 오래전 구독하고 제 방으로 많이 시청했습니다. 저도 개인연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여쭤봐도 될죠? 그럼요. 그거 하라고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여러분에 대해서 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자, 굴렁쇠 소녀님, 삼성전자에 투자하라는 것 아직도 유효한가요? 네, 저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가 되라 그랬지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신 분들은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사고 팔고 하셔야 되겠지만 주주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삼성전자 주식 주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죠? 네, 뭐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가지고 있어야죠. 네, 어쨌든 제가 삼성전자를 20년간 봐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망해간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네, 물론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뭐 수익의 목적보다는 배당받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딴 거로 가봐야 뭐 딴 건 또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고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오히려 더 비용만 소진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물론 내가 지금 이렇게 1년, 2, 3년 투자해놓고 아직도 내가 막 불안하고 이렇다. 그러면 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거니까 빨리 나가셔야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주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주식 투자가 수익을 내는 게임이 아니라 주주가 되는 거라는 걸 한번 꼭 명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부의 진리에서 항상 말씀드렸죠. 이 부의 진리 책에서 이 부의 진리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재인님 만 55세 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IRP로 연금저축 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네. 55세 퇴사하셨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네, 뭐 당연히 둘 다 사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둘 중에서 혹시 2013년 3월 이전에 개설한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를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것이 IRP든 연금저축이든. 일단 운용상으로 보면 연금저축에서는요 공격적인 운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연금저축에서는 특히 증권사의 연금 펀드로 들어가신다면 안전한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권형 펀드가 있긴 한데 그것도 어차피 손실 가능한 거니까요. 하지만 IRP에서는 안전자산이 30%가 의무고요. IRP는 예금 적금 상품도 있습니다. 은행 예금, 은행 적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면 IRP가 더 상품의 라인업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서 만약에 그것 다 불문하고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좌가 있다면 그쪽으로 받으시는 것이 연금으로 받을 때 한도가 조금 더 커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냥 IRP로 받으세요. 네. 55세 퇴직해가지고 막 주식 함부로 공격적으로 하실 거 아니니까 그냥 IRP로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정수님 도움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순감녀님 반갑습니다. 자, 남박준영 초보자동님 현재 연금 2천이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며
과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52세입니다. 비과세 연금정 추천 부탁드립니다. 55세인데 연금이 2천이 넘으시다고요? 종합과세 대상이시라고요? 52세면 연금 개시가 안 되고요. 52세인데 연금을 개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연금저축 IRP를 개시하셨다? 이게 뭔가 약간 말이 앞뒤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뭐 다 거두절미하고 비과세 연금 추천 부탁드리냐면 비과세 연금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5, 6, 7, 8% 최저보증연금.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좋은 연금은 7% 연금이고요. 7% 연금. 이번 달에 7% 연금이 하나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잘 비교해 보시면서 최저보증연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보증연금 굉장히 좋은 연금인데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되고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종신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드리고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서 종신연금으로 받을 거라면 지금 현재 비과세연금 5, 6, 7, 8% 최저보증연금 그 중에서도 7% 최저보증연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품이 좋은지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을 드리면서 연금에 대한 비교 그리고 가입 관리까지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쵸. 진님 국민연금 선납 올해 5년치 하면 매달 내는 것보다 장점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미리 하시는 거 좋겠죠. 네, 아무래도 미리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유리하죠. 그리고 올해 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꾸준히 매달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굳이 올해 여유가 있다면 또 미리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 일찍 낸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죠. 네. 자, 풍호기님, 삼전 사라면서요. 그냥 모르쇠 하면 끝인가요? 네, 모르쇠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삼전 사라고 하고 모르쇠 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삼전 사서 제가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자꾸 삼전 사라면서 자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주식을 투자해서 주주가 돼가지고 잊어버리는 것이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이지 주식을 매일같이 보고 있으면서 이게 오르락 떨어지락 하면서 뭐 좋을 때 막 좋았다가 떨어지면 막 욕하고 이러면 주식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삼전 사라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쇠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얘기를 했더니 계속 주식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면 성공할 수 없거든요. 부동산 산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사고 나서 모르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집을 사면 그 집에 들어 살아서 사는 20년,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사놓고 맨날 가가지고 부동산 가가지고 집 사놓고 가가지고 오늘 우리 집값 몰랐어요? 떨어졌어요. 그죠? 네. 당신이 지금 뭐 부동산 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게 집값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맨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과거 영상 찾아보십시오. 삼전을 사고, 삼성전자 사고, 모르쇠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모르쇠 하면 끝이 아니라 모르쇠 해야 평생 갑니다. 이거를 알고 계속 따지는 순간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풍호김님. 지금 계속 관심 갖고 있잖아요. 관심 끊으시라고요. 네. 그래야지 주식 투자에 성공하지. 투자하면서 매일같이 보면 결국 이 시장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테슬라가 잘 간다? 뭐 테슬라 하면 그럼 또 일일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테슬라 해가지고 과연 내 인생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자, 결국은 우리 사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지속성.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진님, 남편이 추납 1,000만 원 넣으면 소득공제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시는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공제 받거든요. 자, 소득공제 받으시면 소득공제는 얼마 돌려받느냐? 남편분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받는다는 것은 정확한 세율 13.2% 돌려받는다, 16.5% 돌려받는다, 세금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공제는 그 사람이 소득세율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과 연봉이 1억인 사람과 연봉이 5억인 사람의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럼 똑같이 1,000만 원을 넣어서 소득공제 받아도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받을 때 돌려받는 금액과 연봉이 3억인 사람이 소득공제 받을 때 돌려받는 금액과 연봉이 30억인 사람이 소득공제 받을 때 돌려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연봉이 높으시면 최대로 돌려받는 금액은 49.5%. 그죠? 거의 절반을 돌려받으시게 되죠. 하지만 연봉이 낮으신 분들은 최저로 6%밖에 못 돌려받습니다. 아시겠죠?
호호님, 선생님이 선생님이 20대로 돌아가신다 해도 연금 저축에 한도 가득 채워줄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20대에 무슨 연금 합니까? 20대에는 공부하라니까요. 네. 20대는 돈 있으면 학원 다니고요. 자기 개발 하시라고요. 20대부터 연금 하지 말고. 그쵸? 저는 20대로 돌아가신다고 해도 연금 저축에 한도 가득 채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하는 건 해야죠. 대신에 국민연금 꾸준하게 내시는 거고, 퇴직금 중간에 빼쓰지 않고 꾸준하게 쌓으시는 것이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연금들을 최소한으로 하셔야 되겠죠.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신에 오리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결혼도 해야지, 집도 사야지, 할 거 많은데 연금 하나 다 깨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득 채우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를 최소한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포님, 3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구독자들에게 최선의 도리가 아닐까요? 표명했죠, 제가. 네, 3전 사셔서 모르쇠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 아는 쇠? 모르쇠 반대가 뭐지? 아는 쇠? 네. 자,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저야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주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투자자분들은 사가지고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 전 영상 다 찾아보셔도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라고 말씀드렸죠. 투자하지 말고 주주가 되라. 이게 제 입장이고 변함없습니다. 자, 안단태님, 조기 수령 받다가 다시 정상연금이나 연기연금으로 미룰 수 있는지요? 그럼요, 네. 조기 수령 받으시다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받다가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했다가 다시 연기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공단에 물어보니까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5년 조기 수령 했는데 한 1년 받다가 아닌 것 같다. 다시 정상으로 받고 싶어서 조기 수령 취소하겠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연기연금도 마찬가지고요.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진님, 박사님은 쉬는 시간에 책만 보시나요? 스트레스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개인적인 질문 주셨는데, 쉬는 시간에 저도 유튜브 봐야죠. 유튜브 보고요. 네, 책 별로 안 봅니다. 책 별로 안 보고요. 책을 씁니다. 저는. 아시겠죠? 네. 이게 뭐냐면, 책을 많이 봐야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감합니다. 책을 많이 보는 것이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방법이니까 도움이 되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책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을 보는 목적이 뭐냐면 지식을 많이 불러들이는 것, 지식을 많이 얻는 것도 있지만 지식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독서의 힘입니다. 독서의 힘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독서의 힘인데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지식만 습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와봐 나가거든요, 다시.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내가 왜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똑똑한 아이들은 하나를 가르쳐 주면 10가지를 한다. 아니, 어떻게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10가지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똑똑한 아이들은 하나를 가르쳐 주면 사고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알았던 다른 지식들과 연계해서 더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많이 받아들여서 지식을 10개, 100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냥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아무 책을 읽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사고를 확장시켜서 수많은 각 개별적인 지식들을 분류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사고,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독서의 힘이죠, 사실. 저는 책 읽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왜냐면 책 자체가, 저도 책을 써봤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사실 한 페이지면 되는 내용들을 그냥 300페이지 써놓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겁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얻기에 300페이지를 다 읽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챙겨서 그걸 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사고를 확장을 시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진님, 병역 혜택 추가 기간 신청은 50나이 지금 하나요? 연금 받기 전 신청하나요? 네, 지금 하셔도 되고요. 연금 받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추후 납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기간에 대해서 추후 납부하시는 거 언제든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금 받기 전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승주님, 감사합니다. 남카님, 직장인이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 2천 넘으면 건강보험료 추가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네. 직장인이 보수외소득, 내가 보수외소득이 2천만 원 이내면 상관없지만 보수외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직장인이
집이 100억짜리가 있다.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집이 5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직장 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근데 직장 가입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데 연간 2천만 원 이내면 상관없지만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더 내셔야 됩니다. 많이 초과되나요? 이렇게 그 소득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대략적으로 초과되는 금액에서 월 소득의 건강보험료가 한 8%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8%.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 있다. 그러면 한 8만 원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카님, 자금부동산 매도해서 일시적으로 은행 이자 받고 있는데 이자 안 받는 상황 되면 건강보험료 다시 감소되나요? 그렇죠. 네. 뭐 그 해에 발생한 소득 가지고 내는 거니까 내년에 소득이 없어지면 건강보험료는 고지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자 얼마나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자가 어쨌든 1,000만 원 이하는 상관없고요. 네. 연간 1,000만 원 이하는 초과되시면 어쨌든 2천만 원 초과되는 소득이 합산되겠고 그러면 결국은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안단태님, 제가 직장 퇴사할 건데요. 재산은 6억 집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료 안 내려면 직장 다니는 남편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지요? 또 직장이 없는 성인 자녀도 아빠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안 내는지요? 그렇죠, 네. 자, 아빠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이 되시게 되면 일단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죠? 네. 그 다음에 재산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피부양자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안단태님도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되실겠네요, 그죠? 네. 그죠? 당연히 본인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안 하면 안 들어갑니다. 신청하시고요. 자녀도 들어가셔가지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자녀 뭐 다 가능하니까요. 하셔가지고 피부양자 자격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억 집 하나 큰 문제 없습니다. 이거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되거든요. 6억 집이라면 재산세 과표는 한 2억밖에 안 나올 거니까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자, 탐진치님 안녕하세요. 현재 만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16년 7월에 특례제도로 공무원연금을 20년 납부하고 만 60세부터 13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네, 현재 53세인데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으로 최소 금액을 내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어떻게 되지? 네, 내십시오. 네.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실 예정인데 국민연금 임의가입해가지고 최소금액 내셔서 연금 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한 번도 국민연금 납부한 적이 없어서 10년은 채우지 못해서 어떻게든 10년을 채울 계획으로 가입하셨군요. 그런데 연계 신청을 하면 만 60세까지 8년을 회사에서 반을 납부를 해주는데 나머지 2년은 제가 100%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계 신청하시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만 65세부터 수령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연계 신청을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은 연계 신청하시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서로 연계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연금대로 받으시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10년 채워가지고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서로 연계하게 되면 공무원연금 수령 시점이 국민연금과 합산되기 때문에 늦춰지는 그런 불이익이 생기거든요. 되도록이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회사에서 반을 내준다고 하는데 반을 왜 내주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임의가입자인데, 그죠?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10년 채우셔가지고 국민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호리님, 연기연금 5년 이후 70세부터는 소득이 많아도 감액되지 않는지요? 그럼요. 국민연금은 연기연금을 하셔가지고 5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70세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죠? 연금 개시 이후 5년간만 본다는 거. 그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그냥 연기하시면 감액 없이 연금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영알림, 안녕하세요. 3년 후 퇴직하는데 목돈으로 ISA 하는 게 좋을까요? 안전하게 은행 예금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주식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도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은행 예금하시면 되는데 ISA 계좌에서 은행 예금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연간 2천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고 ISA 계좌에 만드셔가지고 계좌에 돈을 넣어서 거기서 예금을 가입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안전하게 은행 예금하시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주식 뭐 웬만하면 무리하게 도전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ISA냐 은행 예금이냐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ISA는 큰 계좌 이 안에서 예금도 가능하고 적금도 가능하고 주식도 가능하고 펀드도 가능하다.
자, 써니방님 반갑습니다. 조근아님, 지금 52세입니다. 60살 퇴직하면 퇴직금 DC 2억 5천만 원, IRP 및 연금저축 2억 5천만 원 될 것 같습니다. 65세까지 생활비로 월 400만 원 사용할 계획인데 어떻게 인출해야 할까요? 아무리 계산해도 인출 금액이 연 1,500만 원이 넘는데요. 자, 우리 조근아님, 퇴직금은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IRP 연금저축이 2억 5천만 원 따로 있으신 거군요. 자, 일단 IRP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하고 수익이 합쳐서 2억 5천 되신다면 그러면 1,500만 원 넘어오면 안 되니까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십시오. 퇴직금 별도로 계산하는 겁니다. 퇴직금과 IRP 연금저축을 서로 합산해서 연간 1,500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10년 나눠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IRP는 IRP대로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퇴직금도 빼쓰시면서 IRP 연금저축도 연간 1,500 이내로 빼쓰시면 되는 것이지 요걸 합쳐서 연간 1,500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세금 내시는 것이지 네, 이거를 1,500만 원의 한도와는 무관하다. 자, 남박준영님 7% 최저보증연금 꼭 확인해 보셔가지고 잘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얀웬리님, 저는 45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공제받았고요. 40만 원 정도 퇴직 IRP 적립을 했는데 네, 1,500만 원을 받으려면 월 125만 원 중 85만 원은 어느 IRP에서 뽑아야 하나요? 네, 일단 연금저축과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IRP 두 개 중에서 어디를 뽑으시든 관계없이 국가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나온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85만 원? 125만 원 중에 85만 원은 어느 IRP? 뭐 어디서 뽑으셔도 상관없고요. IRP에 들어있는 퇴직금은 제외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으신 퇴직금이 들어와 있다. 걔는 빼는 겁니다. 걔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얀레님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걸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계좌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금액이 어떤 세액공제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퇴직금인지 아닌지 이런 전체적인 걸 다 상담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만으로는 답변하기 좀 어렵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거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님 늦으셨네요. 내일 처음부터 들어야겠어요. 제 방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59세인데 사적연금 해야 할까요? 10년이나 해야 해서요. 뭐 사적연금 하셔야죠. 하셔가지고 5년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70세부터 받으셔도 되지만 75세, 80세부터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센터에서 다 설계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을지 직접 상담해보고 비교해보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램자 영님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힘들지만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 해결해 주시는 방법 방송 저밖에 없잖아요. 저라도 해야지.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행복한 노후 제가 책임져야죠. 네. 자, 선지방님 67년생이고 이번에 퇴직했는데 IRP로 퇴직금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매달 100만 원씩 빼서 7% 종신연금으로 10년간 가입 후 연금으로 받는 거 좋은 방법입니까? 그럼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금액 알려드리겠고요. 다만 10년 납입한 후에 5년간은 거치하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가 의무이기 때문에 5년을 내고 5년 거치할 수 있고 7년 내고 5년 거치할 수 있고 10년 내고 5년 거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옵션을 잘 판단해 보시면서 결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임승규님 96년도에 연금을 완납한 후에 26년 12월 15일 55세로 연금 개시가 시작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때 해지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 6,800만 원 일시금을 받는 게 나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네. 자, 비과세일 겁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하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들어가는 2천만 원 소득은 실제 신고되는 소득만 생각하기 때문에 비과세는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과세연금은 한 달에 뭐 연금을 얼마나 받든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연금으로. 자, 오히려 해지하셔도 비과세 적용될 거니까요. 네. 해지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성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주택연금 받다가 사망 시에는 남은 연금은 어떻게 되고 집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것이거든요. 사망하시게 되면 그 집이 이제 상속이 돼가지고 그 집을 국가가 공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금액이 있죠?
남은 금액은 자녀가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연금이 기본적으로 명의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받습니다. 상속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받아가신 연금액을 상환하는 개념이죠. 남으면 자식이 가져가는 것이고, 만약에 안 남으면 국가가 책임져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식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집을 그냥 자녀가 상속받아가지고 집을 안 팔고 경매 공매 안 처분하고 자녀가 받겠다. 그럼 자녀가 받아가면 됩니다. 그럼 자녀가 받아가지고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가신 연금 대출금액이거든요. 그 대출금액과 이자를 자녀가 상환해버리면 그 집은 자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럼 자녀가 그걸 상환할지, 집을 가지고 상환할지, 아니면 그냥 집을 팔아서 남은 금액을 챙길지. 아시겠죠? 아니면 집이 너무 많이 받아갔다. 그럴 경우에는 집을 포기할지를 자녀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남카님. 근데 퇴직금 빼서 집값 오를 때 집 사서 2, 3배 수익 본 사람들은 더 잘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집값 돈 번 거 생각 안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하더라고요. 그럼 집 작은 거나 동네 이동해서 현금 확보하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자, 물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가지고 집을 사서 거기서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 집값은 올랐지만 연금은 사라졌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에 사나 서울에 사나 40억짜리 원베일리에 사나 지방에서 4천만 원짜리 집에 사나 사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퇴직금을 가지고 집값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내가 만약에 퇴직금을 빼서 집값 오를 때 그 퇴직금으로 집을 사서 그 수익을 봐가지고 그 집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내 연금으로 쓰고 간다. 그럼 오케이. 그럼 인정.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퇴직금 뭐 3억을 해지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집값 샀는데 그 집이 10억이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10억짜리 집에 살거나 그 10억 가지고 더 큰 집을 사가지고 더 욕심 가지고 더 큰 집을 불려간다는 것이지 그게 절대로 내 노후에 노후자금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 중에 반포에 사신 분 계신데 집값이 60억이래, 60억. 근데 중요한 건 노후자금이 없어. 그죠? 근데 그 집값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팔고 나오긴 싫은 거야. 아시겠어요? 결국은 60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도 내 연금은 난 손가락 빨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 집을 팔아서 60억을 내가 노후자금 쓸고 갈 수 있다. 그냥 내가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6억짜리 집에 살면서 54억 살 쓰고 갈 수 있다. 그러면 하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서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걸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수익 높은 걸 찾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투자 수익의 관점에서 보면 수익을 더 높은 걸 하시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내 평생에 행복한 연금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수익성 자산으로 해봐야 그것이 내 연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더 큰 욕심만 생겨서 더 불려가다가 결국 인생에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가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나이 50 넘게 살아보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되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연금은 연금대로 가시는 거다. 아시겠죠? 자, 하늘이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아서 건강보험도 각각 부과되는 것인가요? 네, 그럼요. 건강보험은 한 집으로 가구로 부과합니다. 가구. 그 가구의 국민연금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다 합쳐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총액이 나오고 그걸 한 가구로 부과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죠? 대신에 내가 받으니까 내에 대한 건강보험료 다 부과되는 것이죠. 탐진씨님 도움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김호리님 감사합니다. 남박사님 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10시간 넘었네요. 그죠? 아유 힘들다. 청학동님 감사합니다. 이하늘님 감사합니다. 김병화님 저는 61세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연금 공단에 들어가 검색해보니 90년에 2번 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납부했습니다. 그동안 안 낸 게 8년치가 있는데 낼 수 있나요? 네. 추후 납부 가능하니까 추후 납부 꼭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한번 추후 납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승주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궁금했는데 센터에 물어보니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방송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업로드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과세가 안 된다고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죠? 네,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당이님 매주 감사합니다. 남카님 1시간이 너무 빠르죠?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즐겁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듯이 제가 아무리 연금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하더라도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질문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질문해 하다 보면 저도 도움이 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답변이 되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더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번 제 방송 보시는 분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중요성을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중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연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식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돈이 굳어서 돈이 돌지가 않아서 경제가 마비가 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쓴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부동산 이런 기본적인 문화 때문에 돈을 갖고만 있지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갖고만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모아서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되면 후세대에는 점점 더 자산은 물려지겠지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지금까지 버린 자산, 모은 자산을 지금은 잘 써줘야 될 때입니다. 연금 가입해서 많이 써줘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더 잘 돌아가고 그래야지 주가도 오르고 삼성전자도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 기저에 가장 중요한 자산 연금이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혜나님, 이승주님, 영알님, 농부님 감사하고요. 안미경님도 감사합니다. 유승포님도 감사합니다. 남카님도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거 또 여쭤주시고 엘비스필님, 백구님, 남카님, 다 선희방님 전부 감사합니다. 어쨌든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1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고요. 벌써 3년 넘게 진행하고 있고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구독, 알람, 또 좋아요, 옆 사람에게 공유와 홍보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추워질 때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해. 건강해야 오래 살고, 오래 살아야 연금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